김수진 씨는 평소 시댁에서 나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. 시할머님은 가족 내에서도 특히 존경받는 어른이셨고 유일한 증손주였던 수진 씨의 아이를 유달리 아끼셨습니다. 하지만 시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수진 씨는 상상도 못한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. 바로 시할머니에 관해 아이의 사진을 넣겠다는 시아버지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. 시아버지는 발인 준비를 하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할머니가 손주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관에 사진을 넣어드리면 외롭지 않게 가실 거야. 수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. 아버님, 산 사람의 사진을 돌아가신 분 관에 넣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? 그런 거 불길하다는 얘기도 있고요. 시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. 불길하긴 뭐가 불길해. 내 어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생각하면 마지막 길에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가셔야지. 남편도 즉각 반대했습니다. 아버지, 그건 저도 찝찝합니다. 산 사람 사진을 왜 관에 넣어요? 저도 싫고 이 사람도 싫다잖아요. 하지만 시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. 너희가 무슨 권리로 반대하니? 내 어머니 마지막 길에 내가 뭘 하든 내 마음 아니냐? 너희는 그저 참견하지 말고 따르기만 해. 수진 씨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. 아버님께서 할머님을 사랑하셨던 건 이해하지만 관 속에 아이 사진을 넣는 건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에게도 신뢰가 되는 일 아닌가요? 시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단칼에 무시했습니다. 그런 소리 할 거면 네 애는 왜 우리 집에서 그렇게 귀하게 컸니? 손주 사진 넣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게 어른으로서 할 소리냐?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습니다. 아버지, 증손주가 아무리 귀했다고 해도 산 사람 사진을 죽은 사람 관에 넣는 건 불길하다고요. 그리고 애 엄마가 싫다잖아요.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. 네 애 엄마가 무슨 대단한 권리가 있다고 싫다는 거야.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어머니를 보낼 때 어떻게 하는지는 내 뜻에 따르는 게 맞아. 수진 씨는 이 상황을 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시아버님이 우리 허락도 없이 사진을 관에 넣으실까봐 너무 걱정돼요. 시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나 싶어요. 남편은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. 당신은 굳이 관 근처에 가지 않아도 돼. 내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. 하지만 수진 씨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. 시아버님이 강제로라도 사진을 넣으신다면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집안에서 얼굴을 들고 살겠어요? 나중에 애한테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? 발인 당일 시아버지는 몰래 준비한 작은 사진 액자를 꺼내셨습니다. 이 사진을 관에 넣자. 손주 얼굴이라도 보시면서 가셔야지. 이를 본 남편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. 아버지, 저희가 그렇게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건 할머니를 위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끝까지 강행하려 하셨습니다. 어른이 하는 일을 자식이 감히 반대해? 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. 결국 남편은 사진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. 이 사진은 절대 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요. 시아버지는 끝내 사진을 관에 넣지 못하셨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. 내 어머니가 얼마나 증손주를 좋아했는지 너희는 알지도 못하면서. 그걸 반대한 새아가도 정말 철딱서니가 없구나. 수진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. 이 집안에서 제 말을 존중받으리란 기대는 접어야겠네요. 시아버님이 지금도 저를 탓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로 힘든 날들이 많겠죠. 결국 시아버지는 수진 씨와 남편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가족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고 수진 씨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. 이 집안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남편밖에 없다는 걸요.